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솔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어 가솔린을 훔쳐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은행 강도건 외에도 다른 8건의 범죄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초접전 양상이던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하와이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이 오는 26일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드물던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은 후 고무관을 연결하거나 용기에 기름을 받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자 최근 가솔린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집 앞이나 길가에 세워둔 차량 아래로 들어가 드릴을 이용해 탱크에 구멍을 뚫은 후 고무관을 연결하거나 용기에 가솔린을 받아 훔쳐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It's kind of ridiculous. I've got almost $2,000 worth of damages, not just in the gas tank, but also damaged the fuel pump, which is a pretty big issue.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소에 견인된 후에야 연료 탱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알게 되는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수리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연료 탱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데 최대 수천 달러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연료 유출로 인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드릴된 거를 웰딩을 해갖고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게 빨리 easily corrosion이 돼서 화재도 날 수 있고 또 똑같이 그거를 리테인을 못하고 가스를 흘릴 수 있을 수 있어서 고급 차량의 경우 연료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보호막으로 쌓여져 있는 반면 일반 차량의 경우 보호 장치가 없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가솔린 가격이 오를수록 생계형 지능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조명이 밝은 주차장이나 차고 안에 주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카운티 수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발생한 12건의 강도 사건과 연관돼 있던 용의자 55세 크리스토퍼 폴 다니엘스를 지난달 27일 팔로스버디스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월 미션 비에호의 US뱅크와 플러튼의 체이스은행, 뱅크 오브 더 웨스트 은행 등에서 그동안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월에도 다우니와 윗디어,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은행 강도 외에도 다른 8건의 강도 사건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을 놓고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후 심야 회동을 가진 두 후보는 오늘 전격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후보는 공동 단일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 정부의 키워드로 미래, 개혁, 실용, 방역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정권의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후 합당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두 야권 후보를 겨냥해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단일화에 대한 역풍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당분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추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생산비용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을 운송비 비용 상승으로 지목하고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부족 현상 등이 겹치면서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 같은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베이지북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급등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시의 하수도가 기름에 막혀 수만 갤런의 오수가 LA강으로 유입되면서 롱비치 지역 해변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롱비치시 당국은 어제 3만에서 4만 갤런에 달하는 오수가 LA강을 따라 롱비치 해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 해변에서의 수영과 서핑을 전면 금지하고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변 7마일 이내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LA 카운티 하수관 파손으로 850만 갤런 규모의 미처리 오수가 홍수 방지용 수로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롱비치 등 인근 해변이 잇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업체 핏빗의 스마트워치 아이오닉이 화상 위험으로 전량 리콜에 나섰습니다. 핏빗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오닉 스마트워치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열 문제로 화상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이 100만 대 이상 팔린 미국에서는 지난달 115건의 배터리 과열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핏빗 측은 리콜 대상 제품은 구글이 핏빗을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된 아이오닉이라면서 이번 제품이 구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환불 조치를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반환한 후 향후 다른 핏빗 제품을 구매할 경우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주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5일간 시행했던 자가격리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Passengers arriving from any domestic destination will not have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or a pre-travel test, and they will not have to create a Safe Travels account. And they will not have to provide traveler information and trip details as they have been, and all pre and post-arrival screening will end. 하와이주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여행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을 시행해 왔으며 그해 10월부터 백신 접종자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자들은 연방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주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25일까지 유지할 것이며 이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과 영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북스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과 영국의 오프라인 서점과 팝업 스토어, 인기 상품 등을 모아놓은 4스타 매장 등 68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팬데믹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 마켓 등 다른 오프라인 매장과 아마존 백화점 확장 등에는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무겁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 The result of the vote is 사회자가 투표 결과를 알리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박수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러시아의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 선언, 즉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핵 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If the United Nations has any purpose, it is to prevent war. It is to condemn war, to stop war. That is our job here today.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큰 표차로 통과되면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과 벨라루스, 러시아, 시리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뿐이었습니다. 금융제재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 등 제재를 쏟아낸 미국은 에너지 제재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considering banning Russian oil imports? Nothing is off the table. 젠사키 대변인은 무겁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제재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원유의 8%를 공급하는 러시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경우 결국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갈수록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까지 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유럽의회 회의장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 의원들은 위드 우크라이나 티셔츠를 입고 노란색과 파란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Ви знаєте, бажання, щоб наші діти жили в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це чесно. Вчора 16 дітей загинуло. 생존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말에 통역사도 목이 메입니다. We are fighting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유엔에선 퇴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상 연설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회의장을 떠난 겁니다. All of the friends of Ukraine in the room felt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show our solidarity for Ukraine and to follow the Ukrainian ambassador out of the room. 유럽 국가들의 연대 결의는 대규모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비동맹을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이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중립국인 스위스도 푸틴 대통령 등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오른 367명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질서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지정학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러시아의 팽창 야욕이 선을 넘어 유럽 국가들의 최우선 가치인 주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도 단합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반전 시위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까지 시위에 참가해 전쟁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반전 시위. 러시아인 시위 참가자가 손에 든 물건에 불을 붙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자신의 여권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인 친구와 함께 어린 딸을 데리고 시위에 참가한 여성부터 시위 현장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남성까지 러시아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는 러시아인입니다, 미안합니다란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조국이 부끄럽다며 여권을 불태우고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So you're denouncing Putin at the moment. Absolutely. For him and everything he stands for. I hope he will not live for much longer.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미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지만 러시아 내 반전 시위의 열기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Гибнут, люди страдают, разруха, а как сказать, кто им вернет чужие жизни, чужие разбитые сердца? 러시아 보이콧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 이어 소니 픽처스, 워너브라더스도 러시아에서 영화를 개봉하지 않기로 했고 애플과 나이키도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볼보와 GM도 자동차 수출을 멈췄고 세계 1, 2위 해운사는 화물송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수위를 더할수록 민간인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쏟아지는 폭격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지옥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들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총알이 빗발칩니다. 운전석을 탈출한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총알에 아들은 차 뒤에서 급하게 아버지를 부를 뿐 차마 다가가지 못합니다. 폭격은 도로 위 차량을 조준했고 차량 앞자리에 있던 2명은 앉아있던 모습 그대로 온몸이 부서진 채 숨졌습니다. 민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폭격은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하로 몰아넣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다닥다닥 누워있는 아이들. 부상당한 어른 옆에서 몸이 풀려버린 아이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옥을 피해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Ukraine, it's like a hell. Don't know what to do. We cross to another countries. We're running. 러시아 침공 이후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난 우크라이나인은 67만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한미은행의 반일리 행장이 3년 더 은행을 이끌게 됐습니다.
한미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이 공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반일리 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한 3년 임기 종료 시 반일리 행장과 은행 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1년 더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반일리 행장은 지난 2019년부터 한미은행을 이끌면서 은행 발전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20대 대선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선 뒤 특검을 실시해 책임지자고 반격하면서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응?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신경전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 50조에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40조가 들면은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통합정부론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적엔 호응하면서 우호적 구도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급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고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 정부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선거 막판 마지막 TV 토론이었던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성평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과 인구 절벽 문제를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페미니즘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이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막기 때문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도 거론하며 윤 후보의 성평등 관련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이 후보가 과거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해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거론하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뭐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상정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무고죄 처벌 공약이 남녀 갈라치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안철수 후보는 젠더 논쟁에서는 거리를 두면서 현 정부의 인구 절벽,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 앞서 지난 서울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와 2차 가해 참여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심상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놓고 두 유력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에 300만 원 지원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원을 방해했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모방한 게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노인 의료 지원을 놓고도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의 추가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필수적인 지원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플란트 4개 하는 거 막 그 당에서 비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 후보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좀 필수적인 거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논쟁을 벌였고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 구체적 재원 마련을 놓고 윤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266조 정도 되고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자료를 여기가 무슨 내셔야지 왜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심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지만 두 후보 모두 당장은 증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달 중국 장쑤성에서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방치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국제사회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이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한 블로거가 촬영한 영상 속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40대 여성은 수십 년 전 인신매매를 당한 뒤 강제로 8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의 실태가 드러나자 중국 공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를 부녀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첼시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매각을 공식 발표한 아브라모비치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는데요. 최근 영국 정치권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요구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3년 첼시 구단을 인수한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인으로 추정 순자산이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는 첼시 구단 매각으로 남은 순수익을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천재적이라고 칭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건물을 폭파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저지른 푸틴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최근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자신의 발언에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여론 무마에 나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일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폴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한 폴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폴란드 신자들에게 특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오전 교황 자선소를 통해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 지역의 의료 물품 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내의 마트와 동네 슈퍼 등을 약탈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며칠 굶은 듯 러시아군 마트 약탈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의 한 상점. 복면한 무장 군인들이 진열된 상품을 챙깁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는 한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군이 마트 물건을 약탈하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는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한 손에 소총을 든 채 마트 카트를 끄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벨라루스 뉴스 채널 넥스타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헤르손즈 카우프카시에 한 은행을 털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현지 한 해변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은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굶주려 있다. 그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가 고기통 조림, 보드카, 담배를 훔쳤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군수운반 실패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좌절시켰다고 보고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업이 생산한 아기 분유를 먹은 영아들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분유 시밀락, 영아 사망 논란입니다. 미국의 유명 아기 분유 시밀락이 최근 잇따라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USA Today, CNN 등 외신에 따르면 FDA 미국 식품의약국과 CDC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시밀락 분유를 먹은 영유아의 세균 감염 사례가 5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감염 신고된 5명의 아기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고 합니다. 분유 제조사인 에보트는 자사 홈페이지에 시밀락 PM 60, 40을 섭취한 아기가 크로노박터 양성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어 자발적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공지했는데요. 다만 사측은 이 사건은 조사 중이며 크로노박터 감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약 카르텔 지역 멕시코 상가집의 미스터리입니다. 주택가 벽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일렬로 선 사람들. 이때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지난 주말 멕시코 미초아칸주의 한 상갓집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조문객들을 살해한 건데요. 해당 장면은 이웃이 창가에서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최소 17명이라고 전했는데 문제는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멕시코 대통령이 나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대형 마약 범죄 조직들의 영역 다툼이 치열한 곳으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현지 경찰이 탄약통과 총알 자국 등을 발견해 범인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로데오 경기 중 성난 황소가 아들에게 돌진하자 몸을 던져 막아낸 아버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황소 몸으로 막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로데오 경기장. 문이 열리자 이리저리 날뛰는 황소에 등에 타고 있던 카우보이가 그만 바닥에 떨어집니다. 의식을 잃은 카우보이는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흥분한 황소가 돌진하려는 그때 경기장 안으로 뛰어드는 이분. 바로 이 18살 카우보이의 아버지입니다. 인간 방패가 돼 아들을 몸으로 감싸 아들 대신 황소의 뿔에 들이받치는데요.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진 아버지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일부는 애초에 황소를 타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배 밑에 날개를 달아서 선체가 물 위로 떠오르는 배를 수중익선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한 기업이 이 수중익선을 미래형 전기보트로 변신시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면 위로 훨훨 날개 달린 보트입니다. 보트의 속도를 높이자 선체가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데요. 선체 밑에 배를 떠받치는 날개 덕분입니다. 스웨덴의 한 업체가 미래형 전기 수중 익선을 개발했다고 IT 매체 시넷이 보도했는데요. 물 위에서 선체를 끌게 되면 마찰이 발생해 이를 전기로 움직이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보트에 수중 날개를 추가해 선체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물과의 마찰을 줄였다는데요. 그 결과 2시간 충전으로 8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 수중 모터를 탑재해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것과 같다고 업체는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스웨덴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이 보트는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가격은 우리 돈 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